안녕하세요. 이덕희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유방 절제는 미친 짓이다. 이런 제목의 챕터인데, 158페이지에 보면 질병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는 비난을 무릅쓰고 되풀이하는 것이 나의 주특기다. 이 작가의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다른 병이 아니다. 남자의 몸에서 발견되고 또 여자의 몸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같은 모습이 다른 위치에 발생할 뿐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159페이지에 보면 당신은 너무도 오랫동안 몸이 전해주는 신호를 무시했고 그로 인해 몸의 어떤 곳에서 세포가 미쳐버렸다. 그 장소 이름을 따서 병명이 붙여진다. 그래서 유방암, 전립선 암이라고 부를 뿐이다. 암은 결과물이다. 당신이 항상 몸을 청소하고 있는 림프 시스템의 활동을 무시하고 더럽힌 마지막 결과가 암이라는 얘기. 그래서 림프 시스템은 미친 세포로 인한 통증과 질병을 수년 동안이라도 방어할 수 있대요. 그거 참 감사하죠. 그리고 림프 주머니는 림프 시스템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이 말도 어, 잘 보였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두려운 병이 뭐냐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10명이 주저하지 않고 유방암이라고 말한대요. 근데 유방암이 그렇게 막 사망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에 유방암 및 각종 암에 에이즈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다 합쳐도 심장병 하나를 인한 사망자는 미국은 미치지 못하는데 유방암은 모든 여성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 유방암의 후유증, 심장병의 후유증을 비교해 보면 마치 모기에 물린 상처와 회색곰에 물린 상처를 비교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결국 유방암의 후유증은 수세kom에 물린 상처라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이라는 유령이라는 제목의 페이지를 보면 암이 지진이라면 161페이지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메뚜기의 점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심장병을 피하기 위한 처방은 그리 복잡하지 않대요. 근데 심혈관 속으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집어넣지 않으면 된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염분과 튀긴 음식을 줄이고 술과 담배를 끊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나 매일 걷는 운동을 실천하면 되는데 암은 다르대요. 그래서 암은 162페이지 보면 어 방사선 수술을 하잖아요, 암에 걸리면. 근데 그거는 피부를 태워 구멍을 낼 수 있고 그 치료법이 극심하게 고통스럽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까지 수반된다는 거. 그래서 여자에게 유방암 선고는 다른 암보다 더 고통스럽다.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치료와 함께 가슴까지 제거해야 하는 시련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여자로서 두렵죠, 이런 게. 그래서 더 잘 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의 전화에서 165페이지 보면 감사한 말은 인간의 몸은 끊임없이 자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체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감사했고 또 잠깐만요. 171페이지 보면 암에 대한 이런 무지를 보상하기라도 하듯이 기존의 암 치료법은 우리 몸에 복수를 가한대요. 환자를 죽이지 않고 암만 쏙 골라내서 죽이기를 희망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다르다. 이런 무지막지한 치료법은 범인 한 명을 잡기 위해 도시 전체를 모두 폭격하는 거 다를 바 없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그 암에 대한 치료인 거죠. 그래서 결국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래요. 우리가 계속 들려왔던 예방이 중요해서 이 책을 읽고 있잖아요. 예방하려고, 예방에 대한 걸 알으려고. 그래서 172페이지 오면, 두려움은 사업적으로 완전히 무장된 어떤 세력은 당신의 두려움을 무기로 잔인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불필요할 뿐더러 자연의 법칙과 위배됨으로 사라져야 한다. 우리 방사선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식을 뿌리치고 원리를 찾아라. 173페이지 보면 변화에 가장 저항이 많은 분야가 과학이래요. 어, 그래서
170 이렇게 많은 그 갈릴레오 이야기, 의사들 이야기 이런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위에 언급된 확실히 증명된 우술들은 모두 의료 역사의 폐차장에 던져졌다. 새로운 진실이 자리 잡기 전까지 새로운 진실들은 막가파식 폭력과 저항을 받아야 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의 98%가 새로운 진실로 대체됐고 그 새로운 진실들도 현재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75페이지 보면 유방암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은 조기 진단과 무자비한 치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래요. 몸에 대한 두려움과 몸의 변화가 가져오는 정신적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암을 어 없애기 뭐 다가오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 그래서 계속 예방이 중요하다고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그 유방암의 그 근심과 두려움, 걱정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내가 이제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어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177 페이지에 보면 이제 미국의 유방암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50여 년 동안 상황은 악화일로 치닫고 있다. 의학계는 아직도 암이 발생하는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방치한 대로 돈이 되는 수술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거 읽으면 조금 약은 많이 오르더라고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 아주 단순하고 확고하게 유방암으로 진행된 기회를 차단할 방법이 있다. 가슴에 생긴 멍울을 수술로 잘라낼 필요가 전혀 없대요. 그래서 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모두 건강하게 살다가 죽도록 창조되었고 진화되었다는 얘기.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이라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예방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멍울이 생겼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어 예방하는 방법은 그동안 그 찬양했던 치료법이 있잖아요. 치 뭐지 수술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실패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조롱받았던 치료법이 정답으로 여겨지기도 했대요. 그런데 몸에는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인간이 만든 치료법이 아니라 신이 만든 치료법이고 자연이 만들어서 진화해 온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180 페이지에 보면 조기 검진의 함정. 우리 그 조기 검진의 그 실체를 많이 이야기들 하는 걸 듣고 이걸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이해가 갔어요. 181 페이지 보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의 부족이고 당신의 신념에 대한 부족이래요. 그래서 조기 진단은 패배의 지름길일 뿐이다. 조기 진단만이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질병에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당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라는 얘기. 그래서 질병이 시작되는 맨 처음 그 자리에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인간이 몸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질병 치료의 핵심이라는 얘기.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새로운 유행병은 어 우리 지난 그 문제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래요. 그래서 183 페이지에 보면 50여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유방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매년 미국에서 18만 5천 명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4만 6천 명이 사망하고 근데 12분마다 한 명의 여성이 미국에서 유방암으로 사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50년 이후로 그러면 유방암의 발생이 어떻게 됐냐? 60%나 증가했대요. 미국 내 질병 사망자 증가율 1위를 의미하는 60%나 증가했다는데 유방암에 걸린 여성이 1962년에는 20명 중에 1명이었는데 82년에는 11명 중에 1명, 93년에는 8명 중에 1명, 2000년에는 7명 중에서 1명으로 증가했대요. 정말 대단한 증가이죠. 근데 그동안 의술은 그렇게 발달하고 수술 잘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이제 완치 이야기가 나와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187 페이지에 보면 의사도 암을 모른대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유망한 분들이 이야기해 놓은 게 있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다." 고 고백했다고. 189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190 페이지에 보면 "그럼 그들은 원인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방암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들을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추측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리고 왜 일으키는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빠른 초경, 늦은 폐경, 늦은 임신, 불임, 피임약, 유전, 환경적 요인. 그게 추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래요. 그리고 누가 유방암에 걸리는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대요. 그래서 유방암 전문 의사이자 작가인 수잔 러브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성의 80%가 위험 인자에 노출되지 않았는데 그냥 여자라는 이유로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191 페이지에 보면 우연의 일치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대요. 그 가족력 뭐 이런 거는.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여성들의 유방암이 사망할 위험률이 그 나라에 살던 여성들보다 더 높거나 낮다거나 하는 연구들도 발표가 되고 있다. 음식 습관의 변화와 같은 환경적 변화가 가족력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결국 또 우리 식습관이 또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부분이에요. 가족 중에 유방암 걸린 사람이 환자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견해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그들은 치료법도 모른대요. 5년 동안 이제 완치 판정을 받잖아요. 그럼 5년 동안 생존한 것을 치료라고 완치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죠. 암 진단 후 20년까지 생각해 볼 때 그 사이에 질병으로 사망한 여성의 무려 88%가 유방암 때문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질병으로 사망한 100명 중에서 88명이 완치 판정을 받은 여성이라는 거. 그게 더 이제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도 봤고 그래서 192 페이지 보면 5년 후 생존하면 완치로 판정하는 것은 지극히 독단적인 통계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들은 예방법을 모른다 부분에서 매년 엄청난 양의 자금이 유방암 연구에 투자되고 있고 근데 거의 사후 처방이고 조기 진단과 치료에 소비되고 있대요. 사실은 이거 쓸데없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아무도 고통스러운 유방암을 끝내는 지름길이 예방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는 것일까? 이 작가는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다. 암을 예방하려면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우리가 계몽 같은 걸 하면 되는데 그건 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여성의 몸에 칼을 대고 화학약품을 쏟아 부어야 돈이 된다는 아주 원초적인 이유 때문에 그 예방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음 194 페이지 보면 미국은 3천억 달러라는 그 막대한 예산을 방위비에 쓰는데 그 방위비의 3배를 의료비에 지출한대요. 그래서 그 무려 1조 달러가 소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또 한번 놀랐고요. "조기 검진은 매우 위험하다." 부분에서 어 196 페이지에 보면 "단언컨대 조기 검진은 절대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조기 진단에 몸을 맡기는 순간 당신은 패배자가 될 것이다. 조기 진단이 암을 부른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시라."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공감이 많이 갔고요. 유방 촬영술에 대해서 이제 197 페이지 보면 "당신의 마지막 피난처는 동전 던지기 정도의 정확성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유방 촬영술이란 말인가?"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인제 유방 촬영술에 대해서 희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200 페이지에 보면 음 유방 촬영술은 비즈니스는 수익성이 엄청난 사업이래요. 그 대상을 나이를 낮추면 낮출수록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고백했다고 이 하워드 오제르 박사가 고백했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가슴속에 종양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종양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삶의 목적을 두라는 얘기. 사실 18 분이나 됐네요. 사실 유방 촬영술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유방 촬영술은 또 여기 뒤에 인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 203페이지 보면 유방의 어느 부분을 촬영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복잡스럽고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근데 그 간단하게 간호사를 이틀 교육시켜서 기술차로 둔갑시키는 거, 이것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암세포는 사실은 아주 천천히 성장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래요. 유방 촬영술로 암세포가 발견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리는데 콩알 크기 성장까지는 1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는 거지 막 조기 검진해서 이렇게 모두 잘라내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하는 게 결국 나한테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05페이지에 조기 검진만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단언하는 경향을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206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목적은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다. 유방 촬영술은 유방 예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207페이지 어떤 약품이나 주사제도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는 얘기 너무 잘 읽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장 부분은 211페이지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안 좋고 어디가 불편하고 통증이 생기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런 통증이나 불편함이 그 각자 가장 약한 곳에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통증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가 어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비 다이아몬드는 이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통증과 불편함이 어디에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통증이 당신 몸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몸에서 어디에서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이 통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 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212페이지에 보면 당뇨병과 습진은 서로 다른 병인데 같은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같은 원인이냐 하는데 저자는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같은 원인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다량 생성된 독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림프 시스템이 이 독소를 충분히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넘쳐나서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약한 곳에서 통증이 생기고 불편함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명이 무슨 병이냐는 것보다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겨났다라는 건 독소가 내 몸에 어디엔가 넘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215페이지 하비 다이아몬드의 그 환자들 중에서 많은 의사들도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독성 물질이 림프 시스템 내에서 점점 더 쌓여가면 어떻게 되냐면 림프액의 흐름이 점점 느려지고 이 림프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면역 시스템의 임파고 대식세포가 힘을 잃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하면 림프 시스템에 독성 물질을 식이요법으로 청소를 해가지고 치료되는 걸 보아왔다는 거죠. 그 질환이 어떤 질환이든지 자가면역 질환이든 암이든 관절염 같은 퇴행성 질환이든 모두 해방됐고 특별히 여기 되게 놀라운 사실이 19년 동안 고통을 받던 암 환자가 살아나는 모습도 경험했습니다라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림프 시스템을 열어주고 면역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음식으로만 그렇게 했는데 19년 동안 고통받던 암에서도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어, 했다라는 거 되게 놀랍고요. 결국은 이드키 리더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왜 인간의 몸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말은 결국 자연위생학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림프 시스템의 위력인 거죠. 그래서 림프 시스템의 파워에 대해서 책에 나온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속에는 건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설계된 메커니즘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몸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2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림프 시스템을 청소를 해서 우리가 이 림프 시스템에 에너지를 충분히 채워 넣기만 하면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17페이지에 다시 한번 앞에서 나왔던 질병의 7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증상, 다양한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피로와 피곤함이 밀려오고 불면, 식욕 부진, 가려움증, 피부질환, 통증, 고열, 임파선 붓는 거, 두통, 통증, 여성들 생리불순, 과민 반응, 각종 염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이 우리에게 당신 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라라고 경고 신호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한 부분만 생각하고 아픈데 이 두통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는 게 필요하고 결국은 독소를 제거해서 몸을 좀 보호해 달라고 우리 몸이 경고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 시스템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만 하면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218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면역계 질환 10가지의 그 리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각각의 질병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런 면역계의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질병의 4단계에 나오는 염증을 수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결국은 독소를 청소하고 에너지를 채워 넣는 작업만 우리가 꾸준하게 열심히 해준다면 우리 몸이 가진 위대한 능력, 림프 시스템이 파워를 발휘해가지고 이런 질병으로부터 점차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림프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심혈관 질환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225페이지에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고혈압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가족력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하비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은 완벽하게 배출되지 못한 독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소 때문에 어떻게 고혈압이 생기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독소가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서 장기 내부와 피부와 혈관 시스템 등이 압력을 높이게 되는 그런 원인이 몸속의 쓰레기가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장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장병의 첫 번째 원인은 동맥경화고 두 번째도 죽상 동맥경화증이다.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피가 원활하게 안 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심장병의 이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동맥 속에 있는 그 찌꺼기, 우리 몸의 전체 림프 시스템이 청소하고 있는 그런 찌꺼기들 때문에 혈액도 우리 생명의 강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림프액하고 혈액하고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게 아니고 림프액이 청소가 잘 되면 그게 정맥을 통해서 다시 혈관계로 또 함유되고 하잖아요. 그 혈관계가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들은 림프계가 받아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림프계가 원활하게 건강하게 잘 돌면은 건강한 혈액계를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책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림프계가 어떻게 혈관 질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는 거는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공유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화불량에 관련된 질병들을 하비 다이몬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소되지 못한 쓰레기가 쌓이고 그게 썩으면 그곳에 염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쓰레기 더미가 있으면 거기에 파리가 모이잖아요. 그런데 파리가 쓰레기를 몰고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독소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원인은 결국은 파리가 끓는 건 쓰레기 때문인 것처럼 염증이 생기는 원인들도 우리 몸속의 독소들 쓰레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특히 소화기하고 관련된 병명에
염자로 끝나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염자를 조금 확대해서 크게 표시를 했는데요. 염자가 한자로 보면 불화자가 아래 위로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 염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로는 우리 몸에 어딘가에 불이 났다는 이야기고, 이게 특이한 게 사람들이 비슷한가 봐요. 영어에는 보면 끝에 ITIS로 끝나는 병명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여기 맹장염 같은 경우는 맹장은 첨부, 부속 이거 할 때 appendix라고 하는데, 여기도 ITIS로 끝나서 appendicitis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거 대장염도 그렇고 장염도 그렇고 전부 다 끝에 ITIS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 책에서 앞에 나오는 네 개 대장염, 크론병, 위궤양, 맹장염 요 네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염증을 줄이는 것도 림프 시스템이 면역 균형을 잡는데, 림프절에 면역 세포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림프 시스템이 면역 균형을 잡아서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 발생된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대장염, 크론병, 위궤양, 맹장염 요거를 각각 232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장염은 대장 아래쪽에 항문 가까운 쪽에 염증이 생겨서 일어나는 거고, 크론병은 소화기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위궤양은 위점막이 손상돼서 헐어가지고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생기는 거고, 맹장은 또 맹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이런 건데 전부 다 보면은 다 염증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물론 발열하고 각각에 따라 피로감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결국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비 다이아몬드는 이런 소화기에 일어나는 염증 관련 질환들도 239페이지에 제거되지 못한 쓰레기로 인한 염증과 상처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때 이런 질병들이 나면 치료하는 게 항생제 쓰거나, 위궤양 같은 경우도 항생제 쓰는 게 헬리코박터 균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항생제 또 처방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항염증제, 소염제도 쓰기로 하는데, 이런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은 241페이지 보면 뼈의 노화를 촉진하고 복부 궤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미국 방송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통증 나고 염증 생겼을 때 소염제를 자주 쓰는 게 좋지 않아요. 특히 소염제 자주 쓰시게 되면 특히 위가 약해지거든요. 위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앞에 나오는 여러 면역계, 10가지 자가 면역계 질환, 면역계 질환하고 소화기계의 대표적인 이 네 가지 질환도 처방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림프 시스템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거기에 배당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다른 곳에 우리 평소에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기 때문에 청소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톡스가 필요한 거고, 마지막 한 페이지 정리하면요. 이 장의 결론은 여기 보면 되게 재미있게 적어놨던데요. 244페이지 보면 약 안 먹고 뭐 해? 이렇게 속삭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아, 약 대신에 림프 시스템을 청소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생하지 않고 병도 예방하고 또 다시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으려면 언제 우리가 림프 시스템을 청소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하비 다이아몬드가 당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인간의 몸을 완벽하게 떻게 작동하는지 이해를 우리 인간이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완벽한 해답을 내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을 이용해서 어쨌든 독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던 여러 질환들로부터 사망률이 혁신적으로 낮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쓰레기를 청소하고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7장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